2026년 금융시장, 언뜻 보기엔 작년이랑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꽝 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힘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앞에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흥국증권에서 2026년 시장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대동소이. 대체로 같은데 뜯어보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겉보기엔 작년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앞으로 우리의 투자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네, 맞아요. 겉으로만 보면 또 한 번의 강세장이 펼쳐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수면 아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죠. 과연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움직이는 첫 번째 거대한 힘부터 보죠.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돈의 무게예요.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거든요. 이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의 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 지긋지긋했던 통화긴축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유동성 파티가 시작된 거죠. 전 세계에 풀린 돈, 그러니까 M2가 무려 100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국가별 차이입니다. 중국이랑 일본은요, 자기네 경제 규모의 2배가 넘는 돈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73%에 그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라는 겁니다. 글로벌 자금의 거대한 물줄기가 아시아와 유럽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돈을 푸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중국과 유럽은 정부가 직접 돈을 뿌리는 말 그대로 직접 지원 방식이고요. 반면에 미국과 영국은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쓰고 있죠. 에이, 뭐 그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 작은 차이가 앞으로 어떤 자산이 더 오를지, 또 어떤 시장이 더 뜨거워질지를 가르는 아주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중에 돈이 이렇게 흔해주면 당연히 내 주머니 속 현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치가 오를 만한 다른 자산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 이미 시작됐습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금 같은 안전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막 찍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초위험 자산으로 돈이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자산이 동시에 오른다? 이 현상이야말로 돈이 갈 곳을 찾아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전략은 뭘까요? 바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닥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올지도 모를 경기 침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시장이 엄청난 랠리를 보이고 주택시장의 바닥을 찍었던 1995년에도 이와 똑같은 보험성 금리 인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반복될까요? 자, 이렇게 돈이 넘쳐나니까 주가가 오르는 건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딱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 돈의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밸류에이션의 새로운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P 500의 미래 이익 대비 주가, 우리가 흔히 PER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23.7배입니다. 와, 역사적 평균이 한 15배에서 16배 수준이었으니까 숫자만 딱 보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점을 가장 우려하실 겁니다. 지금 이 높은 주가가 2000년대 닷컴 버블처럼 한순간에 뻥 하고 꺼져버릴 또 다른 거품은 아닐까? 자, 이 질문을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핵심은요, 가격표가 아니라 가성비에 있습니다. 단순히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리고 지금의 기술 기업들은 바로 이 AI 덕분에 과거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이익 창출 능력, 즉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숫자, 투자 자본 수익률 ROIC에 있습니다.
닷컴 버블 시절에는 기업들이 100원을 투자해서 17원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똑같이 100원을 투자해서 26원을 법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돈 버는 체력, 이 펀더멘털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높은 주가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강력한 힘, 즉 넘쳐나는 돈과 튼튼한 기업 실적, 이 두 가지가 만나면 2026년 시장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연간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26년은 아마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상고하저, 후반등이죠. 연초에는 유동성의 힘으로 뜨겁게 달아올라서 2분기의 정점을 딱 찍고 여름 동안에는 잠시 숨을 고르는 조정을 거친 뒤에 연말에 다시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요. 이 연간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3분기에 조정이 올까요? 성장이 멈춰서? 아닙니다. 바로 성장의 가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시속 200km로 달리던 차가 150km로 속도를 줄이면 여전히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느려졌다고 느끼죠. 시장도 똑같습니다. 절대적인 성장률 자체보다 그 변화의 속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장률 둔화와 함께 3분기 조정의 방아쇠를 당길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랜 숙적의 귀환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살아나는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보죠. 1단계,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2단계, 이렇게 회복된 주택 가격이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전체 소비자 물가를 슬금슬금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다시 고개를 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 힘들어지고 이게 결국 시장의 발목을 턱 하고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시나리오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무엇인지 최종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겠죠. 몇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둘째,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생각보다 소비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AI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는 순환 투자 같은 투자 구조 논란이 시장의 신뢰를 흔들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의 큰 그림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하면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넘치는 돈의 힘으로 연초에 강하게 시작했다가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여름에 잠시 쉬어가고 연말에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 이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이 AI가 이끄는 생산성 혁명으로 인해 시장을 평가하는 룰 자체가 영원히 바뀐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지 넘치는 유동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이클의 마지막 불꽃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겠죠.